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런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북부에 해링게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고요. 보시면 이렇게 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따닥따닥 주택이 붙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여기 네모난 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이 주택입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직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그런 형태. 이거는 뭐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내가 만약에 주택을 설계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이 난이도라는 거는 다 밀집해 있어요. 주택이 이 위에도 주택이 있고 뒤에도 주택, 나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주택, 앞집도 주택,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한 그 골목인데 골목의 폭이 약 1m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으로만 이 대지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이 다 주택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창문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지 면적도 이제 건축 면적이 20평이니까 대지 면적까지 하면 대략 한 25평 남짓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넓지 않은 대지에다가 주택을 최대한 꽉 채워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옆주택하고 붙어가지고 창문을 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환경적인 핸디캡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엇갈려 놓음으로써 생기는 이 마당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긴 뒷마당, 여기는 앞마당인데 이 앞마당, 뒷마당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 마당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 건물 벽체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출된 공간에 모두 창호를 조성을 함으로써 채광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그런 굉장히 명쾌한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그런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벽체에다가 다 창호를 만들어내 가지고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했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주변이 다 건물로 막혀 있고 비교적 협소한 대지에 창호를 어떻게 낼지를 고민을 해보니까 거의 유일한 답이 중정이거든요. 중정을 내면 해결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25평 남짓한 대지에 중정까지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간이 별로 넓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정을 만들면 일종의 어떤 넓은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간에 중정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거실을 좀 넓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설계자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조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골목에서 진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벽돌이 이제 수제 벽돌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네모 반듯한데 약간 이런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모 반듯한 벽돌로 지었다면은 아마 CAD로 뽑아낸 그런 도면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제 벽돌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랄까 건축가의 스케치 같은 느낌으로 조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마당입니다. 마당은 이제 석재로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 아래쪽에 트렌치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트렌치로 빠져나가게끔 배수까지 잘 꼼꼼하게 조성을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온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건물의 특성상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전실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바로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도어가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정확히 보시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스틸 재질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단열 성능이 좋은 그런 아주 고가의 도어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아래쪽 그리고 위쪽에 두겹 이런 식으로 화이트 계열의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목재 마감, 그리고 벽돌 마감, 그리고 검은색 스틸 마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지붕이 좀 독특하죠. 약간 피라미드 모양이랄까, 이렇게 좀 올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고 여기는 잔디를 심어놨고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자갈을 깔아놨어요. 보통 이렇게 자갈을 둘러쳐 놨으면 이 부분은 이제 트렌치라고 보시면 돼요. 빗물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자갈은 사이에 공극이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치 위에 자갈을 보통 깔아 가지고 물이 잘 흡수되게끔, 이 옆에도 마찬가지죠. 이 자갈로 물이 쭉 흡수돼 가지고 여기 우수 라인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빗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긴 뒷마당에서 찍은 거실 도어의 사진이고요. 보시면 위에 이렇게 철제, 검은색 철제로 처마를 만들어낸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우측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메인 베드룸이에요.
베드룸도 역시 이렇게 마당을 잘 활용해서 햇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설계의 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외벽 디테일입니다. 자, 참고로 이 건축가는 이 건물의 스케일이죠. 건물의 길이나 폭을 산정할 때 이 벽돌 모듈을 가지고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돌의 길이를 바탕으로 전체 길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디테일을 좀 보시면 재밌어요. 자, 이 부분은 가로 부재로 보여지게끔 가로로 길게 배치를 해놨고, 이 아래쪽은 세로 부재로 보여지게끔 세로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옆으로 측면이죠. 측면으로 또 가로 부재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마구리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세 가지 단면을 모두 조화를 잘 맞아 떨어지게 조화를 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 보기 전에 도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벽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꺼운 벽체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위에 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네모가 어긋나서 겹쳐진 그런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재밌는 점이 외부 모양은 이렇게 길쭉한 이 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진상 이렇게 가로의 축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부로 들어오면 여기가 크게 한 공간이에요. LDK를 한 공간으로 뚫어놔가지고 내부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대문으로 들어와서 마당을 거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들어오면 바로 키친,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룸, 이 아래쪽은 리빙룸, 거실이 되는 거고요. 가장 깊숙한 곳에 메인 베드룸과 화장실이 위치를 해 있는 거고, 이 마당 옆에는 별도의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욕실이 위치를 해 있는 거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뒷마당, 여기는 이제 고립된 뒷마당이 마지막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보면은 이제 베드룸이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여기에는 침대가 없고 그냥 별도의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이가 없는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단면인데요. 보시면은 지붕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붕이 이렇게 위로 쭉 뻗어 있어요. 목재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사진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뒤쪽 마당이 되는 거고요. 좌측이 키친, 다이닝룸, 우측이 리빙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이 메인 베드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특이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가로축이 이제 실내 축이고, 위에 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뒤로 축이 외부의 건물, 외형적인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가는 아마도 이 건물의 외형을 약간 두 개의 매스로, 두 개의 볼륨감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선택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는 천장이 두 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거실의 사진입니다. 이게 뒤쪽 마당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 거실 굉장히 좀 널찍해 보이죠. 이 앞쪽이 앞마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별도의 방, 이 좌측이 욕실입니다. 자, 이 거실을 좀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천장이 굉장히 특이하죠. 천장이 쭉 올라와 있어 가지고 무려 높이가 3.5m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사용하는 사무실 이런 경우는 천장이 한 2.7m 정도 돼요. 2.5에서 2.7m 정도 되는데 무려 1m를 더 높여놔 가지고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아주 넓어 보이는 그런 대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방 쪽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게 앞쪽이 골목이 되는 거, 이 골목에서 들어오는 동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평면 배치를 고려를 할 때 여기는 이제 외부인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실을 놓지 않고 여기에 키친과 다이닝룸을 놓은 것도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실보다는 아무래도 키친과 다이닝룸이 조금은 더 퍼블릭한 공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뭐 식사를 하는 공간인데, 거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곳이잖아요. 어떤 형태로 쉬고 있을지, 어떤 복장을 입고 있을지 등등이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실은 이 안쪽으로 밀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게 식당 정도만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배치한 것도 굉장히 좀 스마트한 배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거실 사진이고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천장입니다. 천장에 빛이 들어오는데, 자, 일종의 어떤 샹들리에처럼 목재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래서 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약간의 동양적인 문양의 형태가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놨고요. 자, 이 샹들리에 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요,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데 길쭉하게 깊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 햇빛을 최대한 간접광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다시 거실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뒷마당인데 레벨을 일치시킨 이유가 아무래도 문을 열었을 때 연장감이 느껴지게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방의 모습이고요. 주방은 이렇게 화이트 계열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은 방이에요. 이 방의 벽이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벽돌의 매력은 외부에서 사용하든 내부에서 사용하든 어떤 클래식한 따뜻함이 그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외벽으로 사용할 때도 굉장히 멋진 질감이지만 내부의 벽면으로 조성이 됐을 때도 이렇게 뭔가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마감재로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메인 베드룸입니다.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재밌는 점은 베드룸에도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도어를 설치를 해놨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메인 베드룸 사진이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위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영국 북쪽에 위치한 아주 협소한 대지, 그리고 아주 좋지 못한 환경의 대지에 어떻게 이상적으로 설계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이끌어냈는지 보여준 그런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